즉, 통풍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이상이 생겼다고 몸이 보내는 신호이고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통풍이라는 병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통풍은 세종대왕님께서도 앓았던 질환으로 유명합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많이 발생하였지만 최근에는 20, 30대에게도 높은 확률로 발병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통풍의 원인과 증상, 해결법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통풍은 모든 질환 중에서 통증이 가장 극심하기 때문에 통증의 왕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또 예전에는 왕이나 소수 귀족만 고기나 술을 마음껏 먹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요산이 과도하게 축적된 것이 통풍이기에 왕의 병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누구나 왕처럼 먹어서인지 해마다 환자가 늘면서 2022년 한 해만 49만여 명이 통풍 진단을 받았습니다. 통풍은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발병 위험과 연결됩니다. 통풍 환자 10명 중 6명은 대사증후군도 앓고 반대로 대사증후군이 있는 젊은 남성은 통풍 위험이 2.4배 높다고 합니다. 혈중 요산 농도가 높아지면 동맥경화증 위험도 증가하며 심혈관 질환 발생 빈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즉, 통풍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이상이 생겼다고 몸이 보내는 신호이고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통풍의 정확한 명칭은 통풍성 관절염입니다. 요산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여 관절이나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죠. 통풍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요산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산이란 단백질 중 하나인 퓨린의 대사산물입니다. 그래서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요산 생성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요산 생성이 증가하더라도 배출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괜찮습니다. 우리 주변에 술과 고기를 달고 살아도 통풍이 걸리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몸에 배출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요산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속에 쌓이겠죠? 몸속에 남은 요산은 잘 녹지 않기 때문에 바늘 모양의 결정이 되어 손, 발의 관절 부위에 쌓여서 통풍의 원인이 됩니다. 요산 결절이 가장 많이 쌓이는 부위가 엄지발가락 안쪽입니다. 그 다음이 발목, 뒤꿈치, 무릎, 팔목, 팔꿈치 등입니다. 이와 같이 통풍이 생기게 되면 해당 부위의 관절 주변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통풍성 관절염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4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술, 고기, 기름진 음식 등 좋지 않은 식습관으로 요산이 쌓이는 경우입니다. 통풍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알코올입니다. 특히 소주보다는 맥주가 더 통풍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알코올은 혈액 내 요산 생성을 증가시키며 체내 젖산을 축적시켜 요산 배설을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맥주는 퓨린 함량도 높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붉은 고기, 뱅어포, 내장류, 오징어와 같이 퓨린 함량이 높은 식품이나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풍의 원인이 되는 요산은 체내에서 합성되거나 식품에 들어있는 퓨린에서 합성되기 때문에 혈중 요산 수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퓨린 함량이 높은 식품의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셋째, 피로로 인해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과식 및 폭식을 하게 되면 요산의 배설을 감소시키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상적인 경험으로는 사실 이 3번째 원인으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갑자기 통풍이 발병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통풍이 발병하면 금방 낫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넷째, 평소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 몸에 맞는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다이어트를 한다면 천천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과 간이 약해서 노폐물을 빼주는 기능이 약해진 경우에 주의해야 합니다. 갑자기 심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에 몸에 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요산 배출에 도움이 되는 수분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인들은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을 만나야만 하는 일들이 많고
만나면 술을 드셔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수면 시간도 부족할 때도 많지요. 이런 것들이 모두 통풍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통풍 치료 방법에는 양방과 한방의 차이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통풍이 발병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강한 소염 진통제를 사용합니다.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일단 통증을 줄여놓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요산 조절을 해서 통풍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지요. 하지만 통풍은 재발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통풍이 발병하게 되는 원인이 몸이 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노폐물 배출이 안 되기 때문인데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한의학에서는 몸에 쌓이는 찌꺼기 제거와 신장 기능을 위주로 하는 배출 기능이 개선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몸의 찌꺼기를 빼주는 한약재, 염증을 개선시키고 요산 수치 자체를 낮추는 약재들을 처방합니다. 몸의 기능을 도와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지요. 또한 발가락이 아파서 못 걷겠다 할 때 해당 부위의 침 치료와 사혈 치료, 봉침 치료를 통해서 염증 물질을 배출하고 혈액 순환을 도와서 통증을 치료합니다. 자, 다음은 만약 통풍이 의심된다면 간단히 자가 체크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엄지발가락 및 손가락에 작은 마디 관절이 아프다. 둘째, 통증 시 아픈 부위가 붉은 빛을 띈다. 셋째,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수면에 영향을 끼친다. 넷째, 걷지 못할 정도로 아프기도 한다. 다섯 번째, 뼈 마디가 울퉁불퉁해진다. 여섯 번째, 건강검진 또는 혈액검사 시 요산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만약 이 중에서 본인에게 여러 가지가 해당된다면 그만큼 통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풍이 진행되는 것을 최대한 늦추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퓨린 고함량 식품을 주의하고 과도한 지방 및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몸에 살을 빼고 정상 체중을 유지하며 평소 식습관에서 채소와 수분 섭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왕의 병, 병의 제왕, 통풍이 발병하지 않도록 구독자분들도 늘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